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비를 만약에 할아버지가 대신 내준다면 과연 누가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와병 중이던 홍길동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홍길동 씨의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확인해 본 결과 5억 원의 인출 및 사용 기록이 남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상속인이 자녀 아들이죠. 자동차 구입 비용으로 썼고요. 손자녀 영어 유치원으로 송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액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추가적으로 과세했습니다. 물론 추징금도 함께 과세했죠. 자, 왜 과세했을까요? 세법에는요, 실질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요,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하고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만 아니고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그것은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인정해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다면은 바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금전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증여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증여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또한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홍길동 씨 사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했는데 과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보면요. 과세가액에 추가되는 것들은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 며느리, 사위, 손자녀가 되겠죠?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것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가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추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한테 교육비를 준 것도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금품이라든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또한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았습니다, 돈이. 그래서 받은 사람이 생활비 다 쓰고도 정기예금 적금을 들어간다든가 주식이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는요, 그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과도한 기념품이라든가 축하금, 부의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손자녀한테 영어 유치원비 송금한 건에 대해서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과세했는데 과연 수증자는 누구일까요? 손자녀한테 송금한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8년에서 6년 전에 사망하기 전 1인당 2천만 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총 4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과연 이 송금액은 손자녀가 혜택을 받겠죠? 만약에 영어 유치원비가 손자녀한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수증인이 손자녀다. 그랬을 때는요, 손자녀 증여세 면세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년 이전, 사망 5년 이전에 비상속인인 손자녀한테 증여한 거는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자녀를 위해서 영어 유치원비 대납한 건에 대해서 수증자가 손자녀다. 그랬을 때는요, 증여세와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자녀가 수증자가 아니라 손자녀의 부모, 아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상황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여세 합산과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속인한테 10년 이전에 증여한 건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재차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과세를 당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번 사례에서는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손자녀 학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이랬을 때는 증여거든요. 그리고 비록 할아버지 계좌에서 손자녀의 유치원으로 송금했지만 어떻게 보면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들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수증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한테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이다 보니까 상속세마저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심판 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 증여세 부과하고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자의적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생각에는, 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의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의적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법에는 오직 하나뿐인 정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당신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문가에 의한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위해서 영어 유치원비를 대납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손자인지 아들인지에 대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